안녕하세요. 좌포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변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다주택자들,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문자를 다 받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원래 그거 안 하면은 과태료를 물어요. 그런데 3개월간 유예기간을 주어서 자진 신고해라, 자진 등록하라 하는 걸 받았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한번 변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지금 19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부동산 대책 나올 때마다 세금에 대해서 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이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다 소화가 안 될 겁니다. 또 숫자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용어 자체가 또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 유튜브 강의도 한번 들어보셔요.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지금 PPT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이것을 캡처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고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켜 놔야 가능하지 그냥 막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끊임없이 한 번만 이렇게 듣지 말고 또 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이미지로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시간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막 헷갈려요. 이게 왜? 저도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세금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선택해야 되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된다,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했어요. 1부, 2부로 나눠서 방송을 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그것에 지금 0.2%인가 그 과징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들리는 이야기하면 금년 7월 달이나 8월 달에 이걸 개정을 해서 그 과징금을 더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이건 확인된 건 아닌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주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 임대사업을 꼭 내야 된다. 그렇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주택임대사업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그러면 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될지요?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내야 될까요? 헷갈릴 수 있다 이겁니다.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는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소득금액의 총소득금액의 0.2%. 그런데 이것이 법 개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먼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를 주었어요. 상가를 가지고 임대를 주었어요. 똑같아요. 이것이 임대사업자예요. 이것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돼요. 여기는 의무 규정이 없고요.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내지 않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뭐예요? 혜택을 준답니다. 세금 혜택을.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이 정부 들어와서 혜택을 많이 줬다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혜택을 주고 대신 의무사항을 주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어떤 혜택을 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혜택이 막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자주 바뀌는 주택임대사업자,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일까? 사실은 정부가 하라는 것이 정답이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니까. 그런데 그것은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세금 혜택, 그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시중의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 상담을 피한답니다. 왜 그래요? 너무나도 복잡해서 자칫하다가 실수할까 무서워서,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책임 전가될 수 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상담을 피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 봐야 된다. 세무사도 틀릴 수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부는 8.2 대책을 2017년 8.2 대책에서 살고 있는 집을 다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많이 줄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것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였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 계속 주택정책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세금이 강화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혜택을 줄이다 보니까 그때 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가 생기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망설입니다. 내가 이거 집 곧 팔아야 될 텐데, 그렇게 망설이. 다시 말해서 이제는 집을 그냥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사업 수단으로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유도하고. 그래서 집을 하나 사면 사업적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 단기로 팔 건지 장기를 가져갈 건지 그런 것들을 예측 가능한 사업 구상을 가지고 해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든지 말든지를 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지금 그 혜택을 많이 줄이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세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 두 번째, 우리가 5월 달에 내는 세금, 소득세. 그 다음에 거기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소득에 대해서, 금년 5월 달에 세금 내야 돼요, 여러분들. 작년 말까지 임대를 통해서 얻은 거 2천만 원 이하는 2018년까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9월 달까지 내야, 5월 달까지 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가서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요, 이제 집을 팔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기준일이 크게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 4월 1일부터 1일까지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그 다음에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을 8.2 대책의 영향이죠. 그 다음에 9.13 대책, 2018년 9월 13일부로 등장한 9.13 대책과 구분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행기준일 2018년 4월 1일, 그 다음에 9.13 대책 2018년 9월 13일, 이것이 확인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임대고 장기임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조건이 이것에 따라서 양도세도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한 거, 2018년 3월, 이게 4일
파리 대책의 거죠. 이때는 단기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 중과를 배제해 줬습니다. 장기도 배제해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8년 8월 1일 2018년 4월 1일 이전에 장기건, 단기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중과를 배제해 줬다. 그랬던 것이 2018년 4월 1일부터 한 것은 단기는 중과를 해주고요, 장기만 배제해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8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가 차이가 난다. 이때 정부에서는 용어도 바꿨습니다. 단기 임대란 것은 단기 민간 임대로 바꿨고요, 준공공 임대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도 헷갈려요. 이름도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중에 이것도 저도 좀 헷갈리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다 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혜택을 주는 요건이 있는데요. 그 요건은 첫 번째로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 이하인 주택, 그 다음에 그 구외 지역은 3억 이하 기준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양도소득세 면적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언제냐면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거다. 임대 개시일을. 그리고 이때부터는 임대료는 0.5% 인상하면은 연 5%를 인상하면 안 된다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8년 9월 13일 9.13 대책 이후부터는 취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파리 대책 같은 경우에는 임대 등록을 언제 했느냐 등록의 기준이었다면 9.13 대책은 그 집을 언제 취득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9.13 대책 2018년 9월 13일까지 취득한 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을 했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조정지역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그리고 이것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뭔 말이에요? 혜택을 줄이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란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래요. 세금은요 다 누진이에요. 누진.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 비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3천만 원 소득이었으면 그 세금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었는데 세금이 뭐 5%다. 그런데 작년에 5%였어요. 근데 금년에는 내가 8천만 원 됐어요. 그러면 8천만 원이 5%가 아니에요. 세금이 올라가면 이것은 8천만 원은 예를 들어서 6%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리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세금이 8천만 원이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근로소득도 있고 또 주식에서 배당받는 것도 있고 뭐 또 임대소득도 있죠. 이것을 합해서 그 금액을 누진을 적용하는데, 이때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합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이것은 내 소득의 전체에 포함시키지 않고 주택소득만을 별도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예. 지금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을 한다 해도 양도세 중과가 된다. 단 비조정지역에서는 관계가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 근데 지금 조정지역 안에, 그러니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안에서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가 된다는 거. 이제 장특세에서는 좀 달라요. 예. 그 좀 이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파리 대책은 언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느냐를 따지는 거고요. 9.13 대책은 그 집을 언제 샀느냐,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은 아무 때나 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이 충족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이 뭐예요?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은 그 기준시가 등록일 6억 이하, 아니 등록일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이런 요건이 충족해야 되는 거죠. 예.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내요? 우리가 12월 달에 냅니다. 이것도 똑같이요. 9.13 대책과 8.2 대책과 9.13 대책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단 종합부동산세도 8.2 대책까지, 그러니까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한 것은 단기건 장기건 종합부동산세도 합산을 배제해 줍니다. 이것도 등록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2018년 4월 1일부터 등록한 단기는 중과를 하고요, 장기는 합산 배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단기만 빠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요건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같아요. 뭐예요? 기준시가로 봤을 때 등록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면적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임대 개시일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준공공 임대는 1호 이상이고 8년 임대할 때,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증가율을 연 5% 이하로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8년 9월 13일 9.13 대책에서 2018년 9월 13일까지 취득한 것은 장기 일반 임대 등록을 할 때는 요건 충족 시에 합산 배제를 해줬지만, 2019년 9월 14일 이후부터 취득한 것은, 조정지역 안에서 취득한 것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 합산을 배제해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합산한다, 혜택이 줄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조정지역 안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취득한 물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이다, 혜택이 줄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8.2 대책은 언제 등록을 했느냐, 9.13 대책은 언제 집을 샀느냐가 포인트다. 여기서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은 아무 때나 등록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건만 충족하면, 이게 요점이라 하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18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보니까 단기는 그 다음에 장기, 이것이 다 인정을 했어요. 2018년 3월 31일 8.2 대책을 가지고. 근데 4월 1일부터는 단기는 안 되고요, 장기만 해준다. 장기만. 여기에서 면적은 8.2제곱미터이고요, 여태도 금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8년 할 때는 50%, 10년 할 때는 70%로 바뀌었다, 그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9년 9월 13일 8.2 대책 이후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준 가액을 신설했습니다. 이제 아까는 면적만 8.5제곱미터 이하였는데, 이때 가격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수도권은 6억, 비수도권 3억. 그래서 혜택이 많이 줄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지금 9억 이상 한 것, 있는 것은 주택임대사업자 기준시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시가로. 그 9억 이상이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준시가가 6억 이하이어야만 가능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는 2019년 12월 10일 며칠 전에 나온 대책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금년까지만 등록한 걸로 인정하겠다. 내년부터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소멸되는 법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소멸된 법이에요. 소멸된 법. 그래서 뭐 굳이 기억을 안 해도 됩니다. 일몰기간이 언제예요?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건 단기건, 장기 같은 경우는 100% 감면이었고 단기는 100% 감면이 안 됐는데, 요건들이 쭉 있죠. 요건들이 뭐예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금액은 관계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신규 취득 후 3개월 이내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을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1호 이상이면 되고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실질적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2018년 12월 30일로 혜택이 종료가 됐다. 예. 이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과 중복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등록임대주택과 실거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하죠. 여러분들 중에 지금 똘똘한 놈 한 채 그 얘기를 하는데요. 거주주택이라고 하는 건 용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거주주택이란 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 외주택을 얘기합니다. 예.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도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된다.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집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느냐, 이겁니다. 자, 보면요. 시행은 기존에는 실거주 주택은 실거주를 2년 해야 됐습니다. 그게 이제 장기 일반 민가주택 8년짜리는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단기 임대주택은 2년을 채워야 됩니다. 2년을. 그 다음에 임대주택 조건은요. 임대주택 조건은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면적은 관계가 없습니다. 기준시가는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고요. 장기든 단기든 상관없이 5년 임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주주택 양도가의 9억 초과시는 초과분 양도세는 내야 된다. 9억 넘으면. 그랬던 것이 2019년 2월 12일부로 최초 거주주택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논란이 많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평생 한 번만 한다는 거예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요건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임대료 연 5% 이하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주택임대사업자 다 등록하고 나머지 내 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거니까 좀 더 철저히 알아보고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도소득세 1사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기존 조건은 뭐예요? 1세대가 조정지역 내 1주택을 보유하고 이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실거주 2년을 갖추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세대가 조정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이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실거주 2년을 갖추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집이 하나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는 뭐 전세를 산다든지 다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것은 1세대 1주택이면서 임대 등록을 했고 이것은 단기든 장기든 구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양도가에 9억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9억이 있을 때는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 넘은 것만 양도소득세를 한다. 그런데 이것이 2019년 2월 12일 날 바뀌었어요. 작년 2월 달에. 어떻게? 다시 여기는 임대료 증가율을 연 5%로 해야 된다. 이걸 붙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9년 12월 16일 날 적용 시기가 추가됐어요. 뭐냐면 2019년 12월 17일부로 새로 임대 등록한 주택에 적용한다. 이제는 적용 안 해준다는 거예요. 2019년 12월 17일부터 새로 임대 등록한 주택에까지만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 12월 17일부로 새로 임대 등록한 주택에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예민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그래서 없어진 제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택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로 나누는데요. 세제 혜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종합부동산의 합산 배제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일반 세율 적용한다. 몇 프로? 6%에서 42%. 임대주택 가액은 수도권은 6억, 비수도권은 3억. 임대 등록기간은 2018년 3월 31일까지는 5년, 4월 1일부터는 8년. 임대료 상한선 5% 적용할 때 종합부동산세도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더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 감면을 또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소득세, 이것도 예민해요. 이제 5월달에 내야 됩니다. 기존에는 장기 일반 민가주택은 75% 감면했고요. 단기 임대 민간주택은 30% 감면했습니다. 임대주택이 가지는 조건은요, 첫 번째 1호 이상이면 되고요. 2018년부터는 부터 1호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예. 이것이 2022년 12월 31일 소득분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2023년부터는 이것도 소멸 예정일 거예요. 소멸 예정. 그리고 2019년 2월 12일부로 임대료 5% 이하가 강화가 됐고요. 소득세에서 그래요. 이번에는 이건 소득세. 그 다음에 기간이 2019년 12월 10일, 작년 12월 달부터 이것이 다시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2022년 12월 31일 소득분까지 3년 연장이 된 거고요. 단기는 30%, 장기는 75%. 그 다음에
이웃이 감면율은 단기는 20%, 장기는 50%. 이것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헷갈리죠? 사실 그렇습니다. 재산세 감면이 또 있습니다. 재산세. 한번 볼까요? 재산세는 우리가 7월달과 9월달에 내죠. 8년짜리와 4년짜리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와 단기 민간 임대인데, 재산세는요, 전용면적 40% 이하, 40제곱미터 이하는 100% 감면입니다. 8년 임대하면은. 그런데 단기는요,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감면. 예. 그 다음에 전용면적 60에서 85%, 단기일 때는 60에서 85%는 25% 감면한다. 단기로 했을 때. 예. 그 다음에 등록 안 하면 100%죠. 100%. 예. 그런데 장기는 다시 말해서 40제곱미터 이하는 장기는 100% 감면하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는 75% 감면하고요. 그 다음에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에서 40% 이하에서 재산세 50만 원이 초과한 것은 15%를 100% 감면이라고 했지만 15%를 내야 된다. 이것은 비싼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에서 40% 이하는 2로만 임대할 때는 재산세 감면한다. 2019년부터 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제곱미터 이하인데 하나만 있는 경우에 이것은 50만 원 넘어도 이것은 감면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임대주택 요건은요, 공동주택 건축 매입,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 2세대 이상 임대할 때,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모든 가구당 4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8년 이상 임대일 때 19년도까지 감면한다. 이것이 2019년 12월 16일 날 다시 혜택이 축소됐습니다. 가액 기준일을 수도권 6억, 지방은 3억으로, 그 다음에 적용 시기는 법 개정 후 새로 임대 등록한 주택부터 적용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분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또 이것도 참 걱정이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은요, 장기 일반 민간주택 8년짜리일 때는요,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이 80%를 감면해 주고요, 단기일 때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의 40%, 인상분의 40%를 감면해 주는 거, 인상분의 80%를 감면. 이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큰 금액. 인상분의 80%를 감면해 준다니까 20%만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총 소득분이 아니라 주택의 임대소득으로 인해서 인상된 부분을 플러스로 적용한다는 거. 임대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일 때도 이제 적용한다는 거. 작년 것부터 적용한다는 거예요. 임대주택 조건은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 초과될 경우 감면이 없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장기든 단기든 등록하면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임대 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은 9.13 대책의 전후로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지금 등록해도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2018년 이전에 8.2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요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던 것이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을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볼 수가 없고요,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수도권은 9억, 수도권 유예지역은 3억인 이하의 주택을 임대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70%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정리된 거예요. 정리된 것. 약은 약사에게, 세법은 세무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무나 복잡했어요. 이것을 2편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잘 극복해서 개인위생 철저히 챙기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